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저녁 6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는 맞는데 그 거짓말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 해서 이게 유죄로 볼 수가 없다 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바람에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파기환송 취지니까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대선 후보군에서 상당히 이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지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 국회의원이 그동안 독주를 하다가 이재명 씨가 이거 치고 올라오는 구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23.3%인데 이재명 씨가 18.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등은 놀랍게도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14.3%나 됩니다. 이 3강 구도가 되었습니다. 두 자릿수 23.3 이낙연, 18.7 이재명, 14.3 윤석열. 그 다음에 4등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4등 홍준표 5.9, 6등 황교안 5.1, 그 다음이 4.8의 안철수, 오세훈 4.7, 심상정 3.9, 임종석 3.5, 원희룡 2.8, 유승민 2.5, 김경수 2.0, 김부겸 1.4.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은 집권 세력을 대표하고 윤석열은 사실은 검찰총장이니까 집권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강단 있는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우파층이 지지하는 우파층에서는 윤석열 씨가 1등입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크게 바뀌었어요. 우선 이 이재명 씨가 상당히 이 기사거리가 될 만한 행보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돌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행은 비판받을 점이 참으로 많은데, 그리고 그 은행이 너무나 거칠고 해서 과연 저런 사람이 대통령감이냐 하는 것은 불신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뉴스를 만들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가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서바이브라고 합니다. 살아남는 재능이 특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 손해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당헌 당규로 문서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일 겁니다. 이때 개정한 당헌이 있습니다. 96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오거돈 성추행으로 스스로 물러났고, 그리고 성추행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요게 96조 2항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당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 내부 규정을 바꾸고 공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약간만 벗어나면 성차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인데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은 살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여론조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낙연 씨가 23.3, 이재명 18.7, 윤석열 14.3인데 조금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윤석열 총장이 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가 이낙연 지지보다 앞섭니다. 압도적으로 앞서네요.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감이다. 25.6, 이낙연 13.4%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이낙연 23.8, 이재명 17.2, 윤석열 16.1%입니다. 소위 진보층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33.4, 이재명 32.9로 비슷합니다. 이른바 진보층이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을 이루니까 거기서는 이낙연, 이재명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역시 호남 출신인데 높습니다. 42%, 이재명 21.5%. 서울에서는 이낙연 26.1, 이재명 17.3. 경기 인천에서는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우세합니다. 23.1, 이낙연 18.6.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는 비슷합니다. 이낙연 20.6, 이재명 16.8. 부산, 울산, 경남은 이낙연 19.2, 윤석열 18.6. 즉 윤석열 지지가 보수 그리고 경상도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는 이낙연 28.6, 윤석열 18. 30대에서는 이낙연 27.9, 이재명 18.9% 이렇게 되어 있네요. 4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이낙연보다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대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20대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26.6대 25.2. 70세 이상에서는 이낙연 22.6, 윤석열 19.3. 리얼미터 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재명 지사 판결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소위 판결 효과 및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1000명을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씨가 살아남음으로써 이 대선 구도에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씨가 그동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째,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이라는 게 이 대선 구도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전라도 대 비전라도 이렇게 나눠지는 과거에 대선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전라도 출신들이 요직에 집중적으로 이 배치되면서 전라도의 이 독식이 아니냐 하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출신
이낙연 후보가 현재로는 1등이지만 과연 이게 실제 투표장에 가서 경쟁력이 확실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대 비전라도 구도로 갈 수가 있다. 전라도 후보가 나왔을 게. 그 다음에 이낙연 씨의 그 은행에서 상당히 뭡니까? 모범생적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관료적인 그런 냄새는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든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점은 약하다. 드라마를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 노무현 스타일을 닮은 사람이 이재명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들었으면은 이낙연, 이재명 이 1, 2위 싸움이 아주 재밌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게 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독주하는 것보다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히면은 거기에 인기가 많이 가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무슨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느냐. 윤석열 씨가 지금 1위라는 것은 1위인데 나머지가 다 5%대 이하라는 것은 통합당으로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1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임기가 끝납니다. 1년 뒤면은 2021년 한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부터 출마해서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본인이 과연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도 지금은 불투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짝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미스터 트롯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어주고 개업장 떼고 토너먼트식으로 오로지 자기 실력, 여기서 자기 실력이라는 것은 토론 실력도 될 것이고 연설 실력도 될 것이고 과거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될 것이고 이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통합당은 그런 미스터 트롯식의 무한 경쟁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대통령감인 사람이 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경연을 펼치는 걸 통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인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는 상당한 드라마 그리고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드라마를 통합당이 만들어야 이게 2022년 3월로 다가온, 멀지 않았습니다.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은 어떻게 보면은 좌우가 1대1로 붙은 경우입니다. 좌우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우파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코어가 41.5 대 49로 나왔습니다. 41.5가 통합당, 49가 민주당인데 이번에 통합당이 이기려면은 한 6%를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6%를 더 가지고 오면은 47.5%, 저쪽은 한 43, 46대 43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6%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풍적 인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한 이 치열한 경쟁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는 후보 선출 방식을 어느 쪽에서 먼저 선보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미리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